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택시의회 제9대 후반기 강정구 의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말 평택시의회 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 이후 1년 동안 어떤 그 의회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의장님을 통해서 들어보고 평택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입장 그리고 그동안 활동의 성과 등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1년간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처음에 원 구성할 때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잘 극복을 하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의장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아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쭉 해왔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년간 저는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평택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선출직은 시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책에는 길이 있고 현장에는 답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서 1년 동안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도 우리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의장님 활동하시는 거 보면 아주 부지런하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본받을 점이 많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제 마음에 성과가 많이 있을 텐데 너무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그래도 이런 좀 내가 의장을 하고 후반기 시의회가 이런 성과는 얻은 것 같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그런 신조로 시민들을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고 조례에 담고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의회에서 좀 중요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평택시의 최초로 저희가 증액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2024년 재재난 목적 예비비로 30억 원을 그 다음에 평택사랑 소비지원금 지급으로 20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증액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사업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해서 사업을 못하게 하든지 이런 심의 기능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평택시의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시민이 필요한 예산이 꼭 있다면 평택시의 자체에서 편성을 해서 또 증액하는 그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리고 큰 성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보면 의회가 독립이 됐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체계가 많이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으로 이제 취임하고 나서 시간 선택 임기제 3명하고 시에서 파견 1명을 받아서 전문 인력을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우리 그 관리팀을 하나를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 부조가 이제 전문위원 분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무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전문 그 위원 분야 쪽에서는 뭐 산건이, 그 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또 뭐 그 기획행정위원들이 있고 정책보좌관이 있는데, 2명의 과장이 그쪽에 다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서. 예. 그러다 보니 사무 분야인 우리 의정팀, 그 다음에 의사팀, 관리팀, 홍보팀 쪽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원된 그 인력을 통해서 운영위원회 쪽에 팀장을 하나를 더 배치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 전문 위원 쪽과 사무 쪽을 같이 겸임해서 과장을 하게끔 해서 결제 라인을 팀장, 과장, 그 다음에 국장을 거쳐서 의장으로 오게끔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큰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워낙 뭐 많이 있겠지만 일단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편성까지 했다. 앞으로 이건 지방자치 발전에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해가 될 거라는 말씀이셨고, 그리고 조직에서도 인력을 충원하고 또 어떤 행정 업무나 어떤 보조할 수 있는 이런 업무 역량을 좀 키우고 강화시켰다, 이런 좀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사실 그 의회에서 다양한 위원회 활동하고 계시는데, 시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또 평택 시민들이 볼 때는 이제 시정 현안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좀 같이 이제 균형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많이 바라는데, 지금 요즘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염려하는 게 그 예산 문제, 재정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에 그 의존했던 예산이 덜 들어오면서 감액 추경도 하고 또 뭐 예산이 불안정하고 하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되는지, 각종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그 어떤 재정 위기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평택시의 재정난, 재정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예, 평택이 지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5년간 연평균 5.4%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65만에 이르렀고요. 그 다음에 재정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가 돼서 한 4.4%의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가 침체가 되고 고물가, 고금리, 소비의식 등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두 가지를 집행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기적절한 재원을 저는 배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정유지비는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사업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세수가 적게 들어오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저희가 많이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세수 확보 측면을 놓고 보면 너무 특정 기업에서 세수가 편중돼서 들어오다 보면 그 특정된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수 확보의 다변화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한테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삼성 반도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확보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의 1년에 그 자주 재정을 보면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자주재정에는 뭐 지방세, 그 다음에 연말에 남는 뭐 순수계 잉여금, 특조세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고정유지비를 빼고 나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대략 한 4,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각 바에서 사업들을 펼치는데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 2023년도에 1,800억 정도가 들어왔던 세수가 작년에는 300억 정도, 올해는 한 750억에서 한 800억 정도가 예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어떤 그 편중된 그 세수 확보보다는 다변화를 통해서 골고루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게 대해서도 좀 특히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좀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어떤 것을 뭐 연기하거나 부차적으로 돌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뭔가 좀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현안 문제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행정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그 갈등 현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공공 갈등이에요. 민민 갈등이나 민간 갈등이 아니라 공공이 유발한 갈등이란 말이죠. 뭐 현대문 뭐 폐기물 소각장 문제라든가 뭐 송파 상수보호용 문제, 금공립 폐기물 처리시설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공공의 이 어떤 문제를 야기했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행정의 어떤 그 투명성이나 공개성, 뭐 주민 친화성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의회가 그런 부분을 잘 또 견제하고 여기 조화를 이루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또 의회의 또 기능 부분에 대한 또 비판적 시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장님께서는 좀 의회 차원에서 이 각종 그 갈등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평택이 이제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리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갈등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은 또 필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요인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갈등 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투명한 공개, 그 다음에 공정한 그런 집행, 그 다음에 주민과의 소통이 필연적으로 저는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덕면 소각장 같은 경우를 보면 시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많이 그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반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시설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면서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사시설에 그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 과정에서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닌 공개를 해서 원하는 쪽에 그 장사시설이 들어가게 하고 또 지원을 해주게 함으로 인해서 반발이 좀 덜 나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만 놓고 볼 때는 상당히 대조적인 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옳은가는 여기 듣는 시민 여러분들이 다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행부가 앞으로 시민들과의 어떤 갈등 요인이 있는 그런 건립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언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소각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장님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니까 앞으로 장사시설의 예를 참조로 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사 폐기물 소각장하고 이제 장사 시설이 이렇게 대비가 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저는 뭐 그 되게 뭐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장사 시설의 경우도 어떻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하게 하고 뭐 공모를 절차를 거치고 하는 이런 과정은 있었는데, 일단 아직도 이제 반발하는 주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그 현장면의 그 경우보다는 그렇죠. 좀 더 투명한 프로세스를 거쳤고 앞으로도 당연히 다른 과정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장사시설 문제도 어떻든 반발하는 주민들의 어떤 입장도 청취를 하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면서 그 예산 문제 하면서 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청사 이전 문제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회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그 재정 운영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고요. 다만 그 집행부에서 고덕동 주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켜줘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지킬 거는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어떤 반발이 있을 때는 또 그걸 감수하면서 설득할 또 권리를 갖고 있는 게 집행부인데,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볼 때는 시청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평택시가 앞으로 이제 100만 그 특례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징성은 분명히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의 의미를 담는 시청사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은 이제 좀 이렇게 제도에 관한 거. 그래서 지방자치 지난번에 물론 제도적으로 이제 많이 전보다는 이제 독립돼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인사권도 가져오고 몇 가지 변화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거대한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런 거 플러스 어떤 제도와 시스템의 부분에서 많이 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기울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사실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이나 제도적인 개선 요구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기본법이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의회의 견제 기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본법은 어떤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그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에 따라서 그 기능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그 행정권에 비해서는 그 입법이나 감시 권한이 상대적으로 좀 미비합니다. 의회의 정책 개발과 견제 기능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저는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의 그 기본법을 통해서 인사권을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자율권, 의회 사무국의 독립 구성을 명시적으로 저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방 의회 기본법은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독립이 됐다고는 하지만 한 예로 의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혹시 감사는 어디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 하나요? 그렇죠. 감사과에서 합니다. 즉
저희 의의 기능은 집행부를 네.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또 있을 때는 집행부에 또 감사를 받아야 되는 좀 문제가 그렇죠. 맞지 않는 이런 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지방의회 기본법은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사실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네. 이건 자치와 분권에 예, 관한 예,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재명 정부가 그래도 좀 많이 이런 거를 또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니까 예, 예. 잘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하나 지금 우리가 또 많이 지방의회 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전문성 얘기도 많이 그렇죠. 나오는데 이제 의원 개인의 자질 플러스 어떤 전문성의 문제, 연속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항상 많이 시민들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분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알려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부족한 부분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의 전문성, 의원들의 그 전문성 확보를 방안이 되게 중요한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좀 노력을 좀 했습니까? 근데 평택시의회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의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례와 예산,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이해충돌 방지법 및 공직선거법 등 분야별 특강을 저희가 계속 추진해 왔고요. 그 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의원 연구의 활동,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단제도, 입법정책 그 아이디어 공모전, 또 국내의 연수, 또 벤치마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원들의 그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제상으로 제가 8대 때하고 9대 때를 비교를 하면 좀 상당히 성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성은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앞으로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9대 전반기 유승영 의장 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어떤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관해서 많은 역점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실제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8대 때와 때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제 그런 역량이 어떤 전문성이 더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님으로 인해서 타 지역구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원님들이 또 같이 오실 수밖에 없고 저는 제 지역구가 개인적으로는 의장을 떠나서 제 지역구가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 전문성 제고는 아까 마냥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현장도 또 많이 다니다 보면 바깥에서 보는 어떤 그런 시각하고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현장에 좀 자주 가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물론 이제 뭐 그 시민 그 모니터링단이 있잖아요. 그분들 사실 뭐 이제 다른 지역도 하는 데도 있고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들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역량이 있는 시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 평가에 대해서는 또 뭐 찬반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활동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평가한 거를 이렇게 봐도 대체로 되게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요. 이렇게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일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들한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예. 그런 면도 또 있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예. 저도 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런 활동을 해주신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는 합니다. 다만 전문성을 좀 갖추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점도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질의를 하더라도 전문 분야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와 일반 시민들이 듣기 좋은 질의를 했을 때 판단, 그렇죠. 받아들이는 감은 당연히 전문적으로 지지했을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그게 중요한 건지 중요한 지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미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는 그 전문가 집단도 좀 포함을 같이, 하고 네. 같이 좀 했으면 좀 더 공감하는 어떤 그런 모니터링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뭐 좋은 예. 의견이시네요. 예, 그리고 예, 예. 그분들이 또 말씀, 예, 예. 그 전문가들 많이 해서 서로 이제 상승 발전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올해 그 의정 연구회 또 지난해도 있었고 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올해의 의정 연구회 한 4개가 좀 예. 활동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올해 그 어떤 연구회고 성과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전에 이제 질문했던 부분에서 이제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연구의 활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개를 더 늘렸고요. 그 연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평택시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환경 개선 연구회, 그다음에 평택시 노동정책 연구회, 그다음에 평택시 청년정책 연구회, 평택시 인공지능 정책 연구회가 진행 중입니다. 6월부터 이게 진행이 시작이 돼서 착수부회가 개최가 됐고 일부는 지금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집행부와 공유하고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되게 하는 그런 또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의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집행부도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또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환경 개선 연구, 네. 노동정책, 네. 청년정책, 네. 인공지능정책 네. 또 필요한 네. 내용들이고 그 의회에서 또 좋은 또 제안을 해주시면 집행부나 또 시민들이 받아서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예, 이제 그 또 사실 뭐 질문이 되게 많은데 뭐 1년 만에 이렇게 의장님을 좀 초청을 해서 좀 저희들이 좀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으니까 더 진지하게 그 모시고 또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또 지방자치의 또 한 축이 또 지역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과의 대담을 또 통한다거나 또 각종 뭐 토론회라든가 현안에 대한 보도 다양한 저희 지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또 의회 의장님께서 그 지역 신문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사실 여건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의회에서 아마 그 지역 언론 그 지원하는 조례를 아마 이제 도의회 차원에서 만들려고 토론회를 좀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참석을 못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언론들을 제도적으로 또 육성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또 뭐 육성을 뭐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좀 더 그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런 그 언론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뭔가 정책적으로 더 좋은 안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뭐 의장님께서 지역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자치 시대 지방 언론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을 뽑아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하고 또 지방의 의원들을 뽑아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산을 또 심의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순기능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도 알 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지방 신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신문을 통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게 되고, 또 집행부와 또 의회도 또 일정 부분 또 서로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시의회, 시민, 그 다음에 지방 언론, 이렇게 네 축이 서로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평택시가 더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발전하는 저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 언론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역 언론이 그 중요한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전한 풍토를 지역사회가 또 만들어주는 것도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장님께서 더 이렇게 좋은 또 네. 안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내년도 이제 다시 이제 선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의원님들 또 열심히 또 하시지만, 또 이제 과연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또 변수도 많이 있고, 또 정당 정치다 보니까 정치 상황하고도 연관되기도 하고, 또 지방은 또 지역은 또 특히 의회는 또 뭐 정당을 떠나서 또 뭐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지난번 그 의장 그 후반기 의장 그 투표 선거 이후에 한동안 먼 구성이 좀 지연되고 하면서 지역사회가 많이 또 뭐라 그럴까 지역사회가 고민거리였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뒤에 그래도 원활하게 구성이 돼서 열심히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방자치에 또 정당 정치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협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 그 의회에서의 또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 지금 그 이후에 좀 어떻게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때 갈등 이후로는 그게 하루아침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꼽을 때는 서로가 다 그 해소가 저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존재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우선인 그런 정책을 펴야 되고, 또 시민들의 뜻에 맞는 그런 또 의정활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8명의 그 의원님들은 그 목표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잠시의 어떤 갈등은 있을지언정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큼은 다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더 열심히 지금 현장을 누비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예. 네, 다행입니다. 네,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또 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예. 한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그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시민 여러분, 이렇게 또 그 미디어 평택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올해가 우리가 이제 송탄시, 평택시, 그 다음에 그 평택군이 1995년 통합된 후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이 통합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평택이 있기까지 이 통합을 계기로 해서 저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이죠. 12월 31일 날 주한미군 특별법이 우리가 이제 제정됨으로 인해서 18조 8천억 원의 지원이 국가로부터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한적이었던 그 제도들이 한시적으로 많이 풀리는 또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덕 신도시가 들어오고 삼성반도체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 65만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많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내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평택시의 발전이 저는 여기서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100만 특례시를 위해서 시민 여러분들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와 지방 그 언론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평택시의회에서도 평택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님 바쁘신데 좋은 말씀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함께 100만 특례시를 위해서 나가는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의회 제9대 후반기 강정구 의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평택시정 전반에 관한 내용, 그리고 지난 1년의 활동에 대한 성과, 그리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 다양한 내용들을 들어봤는데 오늘 이 대담이 평택 시민들에게 평택시의회의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